예, 이번 사례는 제너럴 오토믹스 사례고요. 이 사례는 좀 선진 기술을 좀 많이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너럴 오토믹스는 무인항공기 아시잖아요. 무인항공기를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핵 연료주기에서 전자기 시스템, 원격으로 작동하는 감시항공기, 그리고 항공 센서, 첨단 전자, 무선 및 레이저 기술에 이르는 첨단 기술 시스템을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요즘에 뭐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뭐 드론을 활용한 거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폭격하는 뭐 이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요런 그 분야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비행 프로그램을 딱 인풋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정말 특이한 게 저희 회사의 윈칠 PLM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서비스 영역 S봄이라든지 그리고 뭐 출판 목적으로 하는 뭐 그런 아버텍스트라든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 우리 그 FA&D 특화된 모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회사 전체 보직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고, 당연히 그에 따른 ROI는 명확하게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서플라이 간의 협업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제가 이제 뭐 전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 디지털 스레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쓰고 있고, 그걸 따라서 뭐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업무 혁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뒤에 이제 영상이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의 요약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크레오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크레오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과 그 다음에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그 적층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오 영역에서의 어떤 AI 기술을 사용하는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이런 크레오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은 제품을 정의한 기술은 PLM 내에 있는 BOM, 그 제품 정의한 BOM, BOI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그 정보는 우리가 생산 라인의 매니팩처링 기법, 즉 공정 계획 및 작업 지시서를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정계획과 작업 지시서를 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뭐죠? 그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그 그런 프린팅하는 3D 프린팅하는 장비로 사람의 간섭이 없이 바로 그 레시피가 내려가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공정계획에 있는 레시피에 따라서 프린트레에서 제작이 되고, 제작이 되는 내용 자체를 상태를 우리가 IoT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 이제 빅데이터라도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풀 디지털 스레드를 좀 보여주는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걸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설계단에서 이제 공기 흡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설계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그 아세이의 그 부품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기에서 흘러갔을 때 그 전체 그 통에 발생되는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역학. 예. 네.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or UAV is an aircraft. 요거죠, 요거. 예, 맞습니다. 무인항공기. 예. 네. Based on pre-programmed flight 보니까 plans.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윈칠 PLM 뿐만 아니라 아까 보시면 IoT 기술도 있지만 ARL도 많이 같이 저기 쓰더라고요. 나오네요. 공기 흡입 뭐 덕트라고 표현했는데, 네네. 예. 여기서 부품 수를 많이 줄인 거죠. 예. 네. This substantially improves the overall cooling.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이제 AR로 바로 활용해서 뭐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활용하거나 이런 데도 좀 쓰는 것 Within 같습니다. Creo, all of your additive manufacturing artifacts from the build tray, part orientation, support structures, and printer 저기는 parameters 지금 이제 3D managed as 프린팅 part of the 관련된 build 뭐 이런 것들을 With Creo's 시뮬레이션하는 integration to Windchill, 내용으로 좀 this 보여집니다. insight is captured and managed for your digital twin. 저희가 원래 이제 크레오 안에서 그 3D 프린트하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지금은 PLM에 있는 그 우리 공정계획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예시고요. 이 공정계획은
우리 IoT 툴 싱웍스를 통해서 바로 3D 작업 지시서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 자동으로 나온 정보를 이 레시피 정보를 여기 프린터에 대한 그 스케줄 정보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보는 네네.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정보를 내려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각각의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3D 프린터의 어떤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읽어서 상태를 보고 뭐 유지보수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조 쪽에서 저런 그 R&D에서의 설계 데이터를 제조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뭐 제조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진짜 크레오 툴을 갖다 놓고 뭐 제조 영역에서도 설계를 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제너럴 어토믹스는 뭐 우리가 이제 CAD 따로, 뭐 PLM 따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윈칠 PLM을 통해서 전체적인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구현 또는 운영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이드하는 디지털 스레드의 어떤 커넥티비티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일로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정보를 엔지니어링 영역에서의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확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런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그런 사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FND에 대한 사례들을 좀 꼽아서 예.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 다음 뭐 참조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이걸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설명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보안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에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개는 해드려야 되는데 뭐 간략하게만 터치하고 네, 넘어가시면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설명을 예.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미국 US 아미 미 육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는 US 해군이었는데 육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미 육군의 디지털 스레드를 지금 구성해서 쓰고 있고요. 사용자가 무려 10,000명에 달합니다. 네, 엄청난 사용자가 쓰고 있고 이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DX 플랫폼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해서 즉 윈칠과 싱웍스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윈칠하고 싱웍스를 사용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IT 통합으로 발생한 연간 이익이 8,01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리고 뭐 프로세스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석을 연간 하면 8천만 불이면 뭐 거의 1조가 좀 안 되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뭐 프로세스 효율성 측면에서도 연간 6,7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거고요. 사용 현황을 보면은 뭐 미 육군 탱크 자동화 및 군비 사령부라고 TACOM이라는 그런 부서, 그러니까 도메인에서도 비즈니스 유닛에서 사용하시고 또 미 육군 항공 및 미사일 사령부, 그 다음에 미 육군 통신 및 전자사령부에서 지금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는 뭐 오시코시하고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운전 중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전문적인 그거를 메인터넌스 하시는 사람을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시코시 같은 경우는 네.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AR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컨디션 베이스드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CBM 얘기를 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로 보시는데요. 좋은 부분을 또 뭐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컨디션 우리 FAND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우리가 메인터넌스죠. 그리고 그렇죠. 뭐 신뢰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 회사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CBM이라는 용어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가 되고 있고
이 미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솔루션이 윈치도 있고 퀄리티 솔루션이 아까 이제 뭐 렐렉스, 랄렉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뢰성 확보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IoT를 통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예지 보전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AR 증강현실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합을 해서 CBM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을 지금 구성하고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FA&D 쪽에 이제 기업들이 그 CBM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네네네. 다음입니다. 이 NVDA가 사실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일단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NVDA는 뭐 그리고 프랑스 에어버스하고 영국의 BA, 그다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페인 회사들 중에 미사일 부분만 합병하여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 이 NVDA가 만들어진 체계도 DX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름은 이제 매트릭스라는 그 미사일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매트릭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 매트릭스 안에 기능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PLM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ALM. 제가 이제 FA&D에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게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일단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ALM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FIM이라고 있습니다. FIM. 그래서 Functional Information Management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결국 요구사항과 펑션과 피지컬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정말 이런 FA&D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영역은 사실은 타겟팅이 엔지니어링에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런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넘어서 이 매트릭스의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MBPS랑 동일하게 MBE를 도입을 해서 매뉴팩처링과 서비스로 지금 즉 로지스틱 쪽, 서비스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사실 조금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트릭스 아주. 예, 오늘 이 케이스는 이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다른 이전 세션에서도 좀 빈도 있게 좀 다루긴 했는데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도 이제 이런 이 회사가 주로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시죠? 예, 그리고 토마호크 요격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얘네가 갖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 윈치 PLM을 잘 사용하고도 있긴 하지만, 국방부에서 보통 이제 견적이 요청이 나오면은 되게 짧은 기간에 예. 그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틀 이러는데, 이런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면은 개별 되게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이게 시스템들이 워낙 많은데 개별 시스템으로부터 이거 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해도 이제 엄청난 견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좀 이런 정보를 컨텍스화해서 모아서 쓸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우리가 IoT나 시목스 내비게이터 또는 DX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해놓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데가 이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이걸 통해서. 사실 그 유스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로키드 마틴 사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여기 보이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함이나 항공기 이런 미사일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PTC 윈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북한에서 ICBM 관련해서 도발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가 보면은 미 항공모함 안에서 F-35 스텔스 동원 훈련을 하는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스텔스기가 로키드 마틴사의 제품이고, 이 로키드 마틴은 저희 윈칠과 크레오를 사용해서 어떤 전체전 디지털 스레드를 완성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이나 뭐 전함 항공기를 만들 때 저희 회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윈치를 사용해서 뭐 설계 프로세스의 단순화라든지 비용 절감, 리스크 단순화 이런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저희 F&D 시장에 이제 저희 그 크레오를 쓰시는 고객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고객의 이제 팀장님이 사실 이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저 로키드 마틴 사례를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 달라. 아, 네. 특히 저기 밑에 보시면 그 서플라이어하고의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네네. 근데 사실 로키드 마틴 관련해서 제가 본사에 굉장히 많이 네. 질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보안 때문에 제가 이제 답변을 네. 받지 못해서 네, 네, 그런데 네. 그 아까 그 네이비 사례가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플라이어 협업에 있어서 네. 사스 클라우드로 가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전함 쪽에서는 윈칠 PLM과 서플라이어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협업 환경, 싱웍스를 통해서 협업하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저희 이제 윈칠이 가지고 있는 또 협업할 수 있는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윈칠 내에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갖고 할 것이냐,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플라이어 할 때 내비게이트로 했을 때의 장점, 이런 거를 비교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더 좀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이제- 맞춰서 예, 예, 예. 되겠죠. 네. 다음입니다.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는 사실 정말 PTC랑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제가 기억에 제가 이제 PTC에 꽤 뭐 기사님도 오래 계셨지만 그때 기억에 PTC 코리아에 있는 리소스 일부도 실제 미국의 나사에 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뭐 단순히 나사에서 뭐 우주 발사체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리온 우주선이라든지 탐사 지상 시스템, 뭐 존슨 스페이스 센터, 우주 항공 센터 이런 전 분야에서 CAD, PLM을 잘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 PTC와 나사의 협업 관계는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 환경이나 이런 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우리 이제 누리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나로호, 누리호 다 PTC의 크레오하고 또 윈치를 사용해서 또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항공 분야에 있어서 좀 더 PTC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네.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PLM 테크 인사이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PLM 구축 전략 F&D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용이 유익했고 다음 시리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